홍준표 네. 떨게 만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두 번째 담금질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에 제가 쓴 거군요. 저거 모래시계 그 패러디 아닙니까? 떨고 그렇습니다. 있나? 떨고 있나? 최민수 씨가 지금 저 기사를 오늘 어떻게 쓰시게 된 거죠? 오늘 사실 그냥 오세훈 씨가 압수수색 됐다는 소식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근데 우리 홍준표 씨는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김신문 기자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한 대 묶어서 그간의 악행들을 정리를. 제가 그랬죠. 제가 어제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압수수색이 남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본인 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떨고 있네. 얼마나 떨고 있겠냐. 그렇죠. 특히 또 홍준표 시장이 자기가 스스로 모래시계 검사라고 그렇게 그 자랑 모래시계 주인공이 자기를 지금 모래시계가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체벌을 경험했던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는 다 아픔이 있지만은 먼저 매 맞는 게 살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합수 똑같은 잘못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불러냈는데 먼저 매 맞는 거 보면 그건 똑같이 그 고통이 나한테 다음에 올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세훈보다도 저를 지켜보는 홍준표가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더 떨고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맞습니다. 타자는 그 다음 주인공은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다. 그리고 본인도 검사 시절에 또 담가본 또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남을 담갔으니까 이제 자기도 담겨봐야죠. 저희가 이제 이거 그냥 농담을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이제 명태균 씨와 명태균 측근들 또는 이제 그 기타 이제 홍준표와 연관됐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검찰에 출석해서 어떤 증언을 하고 있고 누가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보를 취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괜히 뭐 떨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명태균 씨가 쥐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등등등의 여러 그 증거들이 10배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씨보다. 그래서 오세훈의 저 정도만 갖고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다 갖고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홍준표는 구속영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 수준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홍준표 씨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금품 같은 거 열어봐라. 포렌식 해봐라. 내 핸드폰에서 내 목소리, 내 거 카톡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나왔죠. 화면 띄워주시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입수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저희도 이 내용을 어디서 들었어. 사실은. 근데 며칠 안 가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죠? 김상진 기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상황인데 홍준표 씨가 이제 하도 이제 자꾸 질문을 받고 하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내 그 뭐 황금포 포렌식 해봐라. 내 카톡 글자 하나 나오나 전화 음성 하나 나오나 했더니 바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다음 날에 카톡을 그대로 까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땡큐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명사장 어떻게 지내냐고 따뜻하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모든 내용들이 낱낱이 그렇죠. 굉장히 호칭이 되게 친근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홍준표가 되게 예의 바르게 원 오브 댐 어떤 그냥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땡큐 아주 친한 사이죠. 그리고 명사장이라고 불러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친하신 분들은 우리 홍준표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허세가 심해요. 항상 이미 일단 한번 뱉어놓고 그 들키잖아요. 그럼 또 다른 허세를 장려를 해요. 이제 이걸 민주당에서 공개했잖아요. 이제 그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아마 이거 말고 더 갖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홍준표가 약한 것만. 홍준표가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인 답장을 하는 게 통례인데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게 무슨 죄가 되나.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이 없다. 알지만 그런 사기꾼을 곁에 둔 일이 없다고 했다. 또 말이 바뀝니다. 내가 먼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뜸들이다가 겨우 찾아낸 게 그거냐. 그거밖에 없나. 계속 공개해봐라. 어제 앞으로 계속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서울대 토크 콘서트에서 홍 시장님이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이 뭐 나는 여론조사 피해자인데 이게 이상하게 오세훈이하고 같이 몰려가지고 지금 나한테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상당히 원망스러울 거예요. 아, 이게 네가 걸려가지고 나까지 지금 아니 거꾸로 오세훈 시장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예. 오세훈 없었으면 당신이 먼저 지금 압색 영장이 나왔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오세훈 먼저 지어서 그리고 또 이제 네. 와서 아 이게 범죄랑 연관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 항상 센 척하면서 거짓말인 게 들키면은 또 말 바꾸고 또 센 척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홍 시장의 주특기입니다. 이 사람. 어제 특기예요. 그 가장 트럼프로부터 자신감을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계속 자신감 있는 행보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미친 거죠. 네. 자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병입니다, 그거. 배울 게 아닙니다. 미친 거예요, 그거. 네. 남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래요. 네. 그 과거에 드셨던 약도 좀 있고 그 돼지 무슨 아, 예, 돼지발톱. 그게 이제 제가 당시에. 네, 아직까지 그 없대신 이제 것 같아요, 그냥. 여사님 쫓아가지고 속초시장까지 가가지고, 기억나시나요, 여사님? 제가 돼지발톱 여쭤봤다가 아주 혼쭐난 그 기자한테 많이 살쪘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홍준표 집안에서. 아, 그 에너지로 지금까지 네, 거짓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저희 워치독 팀이 홍준표 시장의 카운터 펀치를 날렸어요, 실은. 다른 언론들은 다 지금 의혹제기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준표 시장이 결정적으로 거짓말한 거를 찾아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빼박 걸리는 거. 바로 이 보도였죠. 예,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사실 이거를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하니까 좀 다행이다 싶었을 텐데 사실 우리 김시봉 기자가 이거 질문하러 결국 홍준표 시장을 갔죠. 이게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뭐였냐면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시장의 측근인 최용휘 씨라고 있습니다. 네.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분을 처음엔 모르는 사람인 척하다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 페북에 뭐라고 썼냐면 대선 캠프에 근처에 온 적도 없는 사람이다. 화면 보여주시죠. 페북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죠? 최용희는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도 온 일이 없다. 명태균의 측근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저희 워치독 팀에서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들을 많이 접촉을 한 끝에 홍준표 캠프에서 일한 것도 맞고 그리고 검찰에는 아예 진술도 했죠. 여조 분석 결과를 넘겼다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 되게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를 저희가 빼박 찾아낸 거예요, 실은. 그렇죠. 가장 아픈 보도를 이제 저희가 한 셈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준표 시장에게 연락을 해서 반론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계속 도망 다녔으면서 결국은 못 받았거든요. 자, 화면 띄워주시죠. 이건 이제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 사실은 같이 하셨는데 홍준표 시장에게 연락을 취하셨죠, 강 기자님.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제 번호가 그 낯선 번호가 오면 그냥 바로 그냥 끊어버린 것 같아요. 원래 알던 사이 아니세요? 원래 근데? 알던 사이죠. 근데 물론 이제 연락을 안 한 지가 뭐 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제 전화도 뭐 그 사이에 바뀌었고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라고 생각했을 거고 모르는 전화는 뭐 10중 8구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화 걸었을 때는 아예 이제 저 차단이 됐고. 아예 차단이 돼버렸어요. 아예 차단이 됐고. 자, 그래서 저희가 홍준표에게 그런 반론을 못 들으니까 이번에는 최용희의 친구이자 홍준표 씨의 아들에게 홍정석 씨에게 연락을 또한 취했는데 이것도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강지훈 기자님. 홍준표 이제 아들 홍정석 씨죠. 홍정석 씨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는 홍정석 씨는 낯선 번호도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님이 바로 끊어버렸어요. 바로 끊어버리고. 최용희가 맞다고는 인정했죠, 처음에. 최용희 씨 되시죠? 최용희하고는 통화를 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홍정석 씨. 홍정석 씨 되시죠?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서,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홍정석 씨 전화는 맞았던 거네요, 그죠? 맞았던 거죠. 네. 예. 그런데 근데 거기는 아예 이제 차단 정도가 아니고 전화를 걸었더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번호다라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다시 걸었던 하루 거예요. 만에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네. 대단하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 바꿔버리고 휴대폰 네. 지금 폐기 그 증거 인멸에 들어간 게 아닌가. 야, 상당히 무섭다.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아들 그 홍정석 씨가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바꾸기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꽤 괜찮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 박땡땡 씨는 사무실 찾아가서 난 만날 수 없었다라고 돼. 자, 강진구 기자의 전화를 저렇게 피하고 아예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홍정석 씨가 그거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또 우리 김성진 기자가 최용희 씨랑 그의 측근 박땡땡 씨를 연락을 취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최용희 씨는 전화할 때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끊어버리시고 계시고요. 이거 뭐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자. 박땡땡 씨는 저희 뭐 기사에 보면 이름이 나오시긴 하지만 예. 저기 여의도에 지금 대구시 서울현명본부에 근무 중이신데요. 저희가 찾아갔으나 휴가 중이라고 출장 중이라고 예, 해서 출장 중이라고. 네, 만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쯤은 돌아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들어갔을 네. 수도 있겠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반론 요청을 드리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마도 근데 뭐 당연히 가장 아픈 질문을 할 기자니까 도망가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반론을 드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기 이틀 전에 그래서 아예 또 한 번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진행한 기자들인데, 홍 시장님, 네. 그냥 공개 반론을 해주세요. 네. 라고 제가 페북에 요청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답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준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아, 네,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갔습니다. 김시몬 기자가 김시몬 기자가 홍준표 시장이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대에서 강연회를 연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찾아가서 직접 만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럴 땐 제가 가야죠. 역시. 이번에는 그 간 기자님도 못하는 거 제가 맞아. 장난이고요. 취재비랑. 네. 한번 보는 게. 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 시장에게 최용희 관련한 질문 꺼냈습니까? 예, 꺼냈죠. 기대됩니다. 네, 홍준표 그러니까 시장의 굉장히, 얼굴이 흑빛이 되겠네요. 굉장히 여유롭게 질문을 하는 김시몬 기자의 모습과 또 굉장히 그 초조하고 불안에 쫓기는 홍 시장의 모습들이 너무 대조가 되는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게 관전 포인트죠. 자, 지금 잠깐 화면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대부분 언론이 어제 서울대에서 홍준표 시장의 강연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 탄핵 어쩌고 나 명태균 몰라요. 뭐 이런 식의 변명들만 그냥 받아쓰기만 하고 정작 홍준표 시장에게 우리 김시몬 기자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자 최용희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홍준표가 거의 도망가다시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기사가 거의 안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심각하네요. 네. 생각해야죠. 자, 이거 기자들이 다 같이 있었던 자리에서 질의한 거잖아요. 네, 그죠, 김시몬 기자? 자, 어디 언론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홍준표 시장의 주랭랑 현장. 자, 지금 영상이 3개가 총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김시몬 기자가 먼저 인터뷰 요청 드리는 영상부터 보고 더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 최용희 씨 모른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뭐 밤자래는 대선 때 활동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따가 이거 안 받아. 좀 상황이나 알고 질문을 하면 돼. 받아주죠. 대답하겠는데, 아니 그런 안에 내 명태균이 모른다고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최용희 씨, 알고 질문을 해야지. 최용희 씨는 모른다 그랬는데. 나중에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질문을 해. 최용희 씨랑 아니야 그만하십시오. 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끝나고 하십시오. 네, 끝나고 이거 옛날에 아하. 김수미 씨가 네. 그 명언을 한 게 있잖아요. 그 이 새끼 이거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숨긴다. 아, 예. 영화 대사. 네. 아니, 김신문 기자, 정말 사안의 본질을 짚는 질문을 살짝 꺼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속마음은 이 친구 사안의 본질을 알고 질문을 하는구나. 깨닫고 그러나 뭘 알고 질문해야지. 뻔뻔하게 거짓말하네요. 그리고 최용희 씨를 물어봤는데 엉뚱하게 난 명태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 아니 최용희 씨를 물어봤습니다. 네. 태균의 미음자도 안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김신문 기자 어떻습니까? 뭐 1차적으로 제가 이제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든 저희가 취재한 부분, 가장 아플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홍준표 시장은 이제 소리 지르는 걸로 시끄러 이러면서 예 일단은 이제 기선제압을 하고 그냥 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명함도 안 받는 게 약간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 아, 그래요? 요즘 트렌드가 기분 나쁘면 명함 안 받는 거. 나도 명함 안 받았고 나도 내 이름 알려주기 싫어. 약간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명함도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 너를. 시끄럽다. 너 뭘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홍준표 씨랑 김무성 씨가 좀 비슷한데요. 조금 어린 기자들 자기보다 어리다 싶으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윽박부터 지르고 봅니다. 일단. 예. 근데 제가 웬만해서 뭐 이렇게 뭐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약간 놀라긴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놀라면서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많이 화가 나시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왜 화가 나실까? 아픈 거겠죠. 그렇죠. 보통 전국을 찔렀기 때문에. 발끈하는 자가 법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팍 찔렀을 때 저렇게 반응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급소를 제대로 찔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직감할 수 있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면전에서 소리 지르는데 약간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오긴 왔어요. 네. 그런데 김신문 기자, 네. 그 홍준표 씨가 우리는 최용희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갑자기 명태균 이야기를 내가 언제 명태균 모르다가 써? 잘못 뭐 이렇게- 들은 척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최용희 얘기를 하면 이제 빠져나갈 구석이 없으니까 이제 이미 준비된 답변. 네. 명태균은 그냥 내가 뭐 그냥 인사 받아주고 뭐 그런 정도지라는 식으로 언제 모른다 그랬냐. 모른다고 한 적.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 싸움을 걸어온 거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했던 거를 이제 반박을 한 게니까 거기서 더 추가적인 새로운 확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나름대로 이제 명태균하고 인사를 나눈 거를 민주당에서 공개했고 자기는 아니 뭐 의례적인 인사 나눈 거 그게 무슨 뭐 큰 잘못이야라고 하는 걸로 대충 이제 수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죠. 봤죠. 그 오후에 갑자기 처음 본 기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각도에서 공격에 들어온 거죠. 최용희 얘기하니까. 네. 제가 놀라서. 자, 결국 뭐 강연회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서 일단은 좀 이게 더 방금 하면은 강연 전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강연 이제 입장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셨을 텐데 강연하면서도 토크 콘서트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뭐 이상한 매체들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연이 끝난 다음에 혹시 질문할 기회가 있을까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고 또 다른 것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선 캠프 근처에도 온 적 없다는 최용희 씨가 캠프 상황실장으로 일했다는 보도가 얘는 있습니다. 내 답변 안 할 테니까 치우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탄핵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셨는데 탄핵되기 대통령 탄핵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발언을 하셨는데 문재인 선거가 미뤄지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합의가 안 됐을 겁니다.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또 그 최용희 씨뿐만 아니라 박 씨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저는 내가 답변 안 할 테니까 그 가서 물어. 그만합시다. 내가 보니까 더 이상 있으면 이상한 애들이 지금 비용 지불한 씨랑 태용희 씨가 일어나세요. 기자가 질문해야지 내가 답변을 하지. 자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이고. 참 예의도 없고 멘탈도 쿠크데스 멘탈이네요. 모래 멘탈이네요. 모래시계 쿠크데스 멘탈. 예. 여러분 정말 홍준표 시장이 떨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들부들 터지네요. 아주 부들부들. 김시몬 기자의 저 날카로운 질문에 너무너무 긴장하고 떨어가지고 차마 이제 그 표현은 못하고 그냥 얘는 이렇게 좀 그죠? 네. 뭔가 예의를 상실한 무슨 사람 그런 모습까지 노출하고 물건다 이거 말이죠.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제가 접촉하지 않는 선에서 예. 이제 끝까지 쫓아가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고 나 참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순간에는 말문이 막혀서 할 얘기는 다 했거든요. 명태균도 내가 언제 모른다 그랬고 뭐 기자 같지도 않다 뭐 이렇게 좀 뭐 공격성 발언도 하고 했는데도 따라와서 그래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 참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셨거든요. 네, 그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홍준표 시장이 정치 경력은 오래됐지만은 정치 단수로 따지면 하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 고수라면 이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스킬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조금만 공격이 들어가면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멘탈도 쿠크다스 멘탈이고 정치 단수도 하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곡을 찌른 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뭐 치독 취재를 그렇습니다. 너무 잘했고 그걸 기반으로 제가 질문하는데 정말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몇 시간 정도 고민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람들이 뭐 공무원으로 일했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최용희 씨를 대선 캠프 근처에도 없었다는 사람이 대선에서 직책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한 기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렇죠.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순간 멍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기대했어요. 이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반응, 이러한 반응에 이제 이게 좀 비판이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들 찾아봤는데 그런 거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하나 이제 그래요. 제 옆에 있는 그 강진구 기자님께서 하나 발견을 하셨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죠. 예, 뉴스원의 영상이죠. 뉴스원에서 제목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서울대생 향해서는 아빠 미소, 기자에게는 버럭. 시끄러워. 이게 아까 딱 그 현장이네요. 네. 예, 한마디로 자기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다는 걸 여과 없이 보여주신 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명태균 게시 때문에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뭐 단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그 김성진 기자님이 쓴 제목이 왜 나 떨고 있니? 모래시계 검사였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홍준표 시장이 가고 나서 이제 이게 자리를 그대로 떴지 않습니까? 그대로 자리를 떠나고 나서 또 홍준표 관계자, 아마 대구시 관계자로 보이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좀 뭐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기자들한테 피해 주시면 어떡 합니까? 다른 기자들 질문하고 다른 기자분들 질문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시면 모르겠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가신 거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아니 근데 들어가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이제 기분 나쁜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기자분들은 기회를 잃잖아요. 떳떳하시면 기분 나쁘실 이유가 떳떳합니다. 떳떳한데 왜 그렇게 먼저 그런 질문을 먼저 하시니까.
여기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자분들 계시죠? 아 그럼 질문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죠? 답변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짜고 치는 예. 고스톱을 원하시면요 그냥 너희들끼리 하세요. 그냥 공개적으로 행사하지 말고. 네, 영상 보니까 아는 기자들 몇 번 보이시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냥 질문할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책임지세요. 저희 질문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김시몬 기자가 다른 기자들 다 질문을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네. 예, 또 질문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한 차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널 A 기자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3, 4초를 기다렸어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세고 있었어요. 왜냐면 또 바로 하기에는 약간 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4초 정도 지났는데 뭐 없길래 그럼 또 질문해야겠다. 이러다 그냥 가버리면 안 되니까요. 예. 그리고 뭐 보좌관이 그냥 헛소리 하는 건데 기자들 사이 그런 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손 들고 예, 그냥 막 먼저 질문하는 게 그냥 우선인 거예요. 그럼요. 네. 뭐 자기가 뭔데 나서서 다른 기자들까지 걱정해 줍니까? 네. 그냥 자기들이 곤란하니까 나머지 기자들한테 야 우리 내 편 좀 들어줘. 뭐 지금 저런 겁니까? 뭐. 그리고 진리의 상하탑이라는 대학에서 그것도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로고에 써놓은 서울대에서 저렇게 정말 뭐랄까요 정치인이 어떤 기본 법도도 안 되고 예의도 안 되는 어떤 브리핑 형태를 보이는 거 참 안타깝고 이게 한국 정치 수준이다. 보수 정치 당신들이 말하는 보수 정치 수준이 딱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점은요. 가장 크게 아쉬웠던 점은 일단 홍준표 시장이 기분 나쁘다고 그냥 그 기다리는 기자들과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지 또 대학생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그냥 자리를 떠나버린 거였어. 그냥 에이 이러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시끄러 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였고요. 야 정말 그리고 그게 이제 상당히 이 기자들도 기분이 나쁘지만 보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울대 학생들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홍준표 시장은 가고 나서 그 홍준표 시장 관계자가 기자한테 홍 시장님이 기분 나빠서 그냥 가놓고 그걸 기자한테 당신이 지금 민폐를 일으켰다. 당신 때문에 다른 기자들이 피해받았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분 나쁜 질문을 하고 그러시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여기자 있었지 않습니까? 오리아나 팔라치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 있었죠. 이런 물론 그분 취재 스타일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그런 류의 기자가 나오기 어렵게 된 게 저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저런 공직자들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